277페이지 보시면 영수증이라고 있죠. 근데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수증보다 증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총 4가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증빙이죠. 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278페이지예요. 그래서 278페이지 보시면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그래서 7월 1일 이후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요거 좀 봐주십시오.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은 사람이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발행해야 된다? 영수증. 요거 좀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미용, 목욕탕, 유사서비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세금계산서는요 업자들끼리 받는 거예요. 누구들끼리요? 업자. 근데 미용실은 누가 가죠? 소비자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목욕탕도 소비자. 유사서비스업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일아트 같은 거. 거기도 주로 누가 가요? 소비자가 가잖아요. 회사가 가서 할 일은 거의 없죠. 회사에서 뭐 단체로 해주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여객운송업에서는 누구만이요? 전세버스만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안 돼요. 그래서 택시 탄 다음에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뽑아달라고 해도 안 되고, 비행기에도 부가가치세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값에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여객운송업에선 누구만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디 놀러 갈 때 관광버스 대절하는 경우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비자도 사용을 하지만 회사에서도 전세버스는 종종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나중에 혹시 전세버스 관련된 버스 관련된 회사 취업할 수도 있죠. 근데 버스 관련된 회사 취업하시면 제일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건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약국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약국에서도 격리직원 필요하잖아요. 좀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약국으로 취업하시면 어려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시고도 약국으로 취업하신 분 계셨는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약 이름 외우는 거. 일하는 거보다 처음에 그게 제일 어렵대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알고 있는 약 몇 개나 돼요. 솔직히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갖고 약 위치하고 약 이름 다 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격리직원이라 그래서 약국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약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배우면 진짜 갈 수 있는 데는 무궁무진해요. 왜냐면 격리직원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신 그만큼 많이 준비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갈 수 있는 폭은 넓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그래서 뭐 놀이공원 이런 데들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아라 라고 아예 법에서 해놨어요. 왜냐면 놀이공원이나 뭐 박물관 이런 데는 소비자들이 주로 가잖아요. 회사에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의사,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279페이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여기 별표 3개만 치세요. 여기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이런 데들은 뭐만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죠. 근데 택시는 영수증은 발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과거에
세무사 사무실,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세금 덜 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택시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어요. 과거엔 택시 타도 영수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뭘로 장난쳤냐면 택시비 갖고 장난친 거예요. 왜냐면 영수증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몇 월 며칠 여비교통비 택시 요금 얼마 이렇게 써놔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택시를 탔는지 영수증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과거에 세금들을 많이 덜 냈죠.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 3, 4년 전, 한 4, 5년 전에도 그 유명한 연예인들 몇 명 걸렸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식으로 하다 걸린 거예요. 과거에는 영수증이 없었으니까 회기 처리를 했었어.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영수증 없이 회기 처리했어. 그러면 이제 재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몇 명 걸려갖고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데 부러운 건 하나였어요. 예. 세금을 냈는데 몇십억을 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몇십억을 냈다는 얘기는 몇백억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소매업 또는 목욕인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소매업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은 주로 누구랑 거래해요? 소비자랑 거래해요. 그래서 소비자랑 거래할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간혹가다 소매업자한테 사업자가 와서 사는 경우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업자가 소매업자한테 요구를 하겠죠. 무슨 요구할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에는 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그냥 영수증 주면 돼요. 근데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만 뭐를 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줄 수도 있다. 근데 다 발행 가능한 건 아니에요. 또 왜냐면 우리가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4,800만 원 안 되는 간이과세자는 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수증.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간이과세자인데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간이과세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상대방이. 그럴 경우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 가서 세금계산서를 사와요. 나는 간이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 가서 세금계산서를 사다가 업체한테 줘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건 원래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이라고 있으시죠?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확인서. 그래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매출에 영세가 있고 매출에 뭐가 있죠? 수출이 있죠. 네, 매출의 영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매출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수출은
우리나라 회사예요? 외국 회사예요? 외국 회사죠. 맞죠? 그러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세와 수출의 차이점은 영세는 간접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을 사다가 수출하는 게 영세고 매출의 수출은 요건 무슨 수출이에요? 직수출이죠. 그러면 외국 회사한테 직접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근데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습니다.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입세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공제라고 나오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주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제되는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증빙에 네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네. 원래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발행해요? 매출자가 발행해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싸웠어. 그래갖고 상대방이 난 너한테 죽어도 세금계산서는 안 줄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신고하냐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다가 쟤랑 거래했는데 제가 나한테 뭐를 안 줘요? 세금계산서를 안 줘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방법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경우에 안 해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국가에 신고되는 게 비일비재한가 봐요. 왜냐면 이런 거를 만들어줄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단 얘기잖아요.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밑줄 잘 쳐져 있어요. 공급 대가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0만 원 이상. 그래서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시험 문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 간이과세자는 얼마 기준이라고요? 4,800 기준이에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넘으면은 뭐요? 세금 계산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별표 3개 치세요. 여기도 실무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제 매입세. 요것도 추가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 간주예요. 그래서 간주랑 의제랑 공부하실 때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가짜지만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이제 의제 매입세액, 간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때는 면세여야 되고 원재료만 돼요. 뭐만 된다고요? 원재료.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통조림에서예요. 왜냐면 통조림 안에 과일이나 고기, 그 생선류 들어가죠. 과일이나 생선은 면세거든요. 이거를 원재료로 해서 가공을 해서 깡통에다가 넣으면 예, 그게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뭐 깡통 통조림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꽁치 통조림도 있고 고등어 통조림도 있고 뭐 황도도 있고 파인애플 통조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면세인데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래서 세율을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예요. 몇 분의 몇이요?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예요.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건 음식점이에요. 뭐라고요? 음식점.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의 몇이요? 109분의 9. 요건 그때 그 나눠드린 외우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적고 나서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정리 먼저 하시고. 앞에 보세요. 요건 이제 안 되는 거를 대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를 대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걸 대기해 주냐면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의제 매입세액이 없으면
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가격을 어떻게 해버려요? 올려버려요. 네.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서민경제하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안 되는 건데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세금을 적게 내도 되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격을 꼭 올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민경제하고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매입은 면세에 꼭 원재료만 돼요. 뭐만 된다고요? 원재료. 운반비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비용 원가 처리하죠. 맞죠?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건 안 되는 걸 대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 있어요. 28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매입가액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부대 비용은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세율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세율이 이거보다 많은데 저희 시험은 요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은 104분의 몇이요? 4.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예, 그래서 음식점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요게 음식점하고 연관성이 가장 어때요? 커요. 그 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이 안 될 때는 몇이요? 109분의 9.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조금 파시는 분들은 몇 분의 몇이요? 109분의 9. 근데 왜 110분의 10이 없냐면은요. 110분의 10은 정상이잖아요. 정상일 때 110분의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이죠. 솔직히 의제 매입세액은.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보다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정상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요? 비정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비정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저기 젊으신 분들이 비트코인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갖고는 앞으로 살기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비정상으로 해서 한 번만 나한테 그 기회가 오면 될 것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렇게 해갖고 돈 벌 거면 저희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맞죠? 다 그거 하고 있지. 오는 사람이 있긴 있죠. 한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근데 그렇게 해갖고 돈 벌기가 쉬우면은 여기에 뭐 왜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는 저를 보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꼰대라고. 근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요. 있기는 있죠. 아마 로또보다 더 희박할걸요? 실제. 네. 그리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나는 아니라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크게 보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예,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맞죠? 만약에 우리가 배추 공장을 해요. 무슨 공장을 한다고요? 배추 공장. 김치 만드는 공장을 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필요한 배추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도. 그래서 제조업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농어민분들 관련된 제조업이면 농어민한테 사. 그러면 농어민한테 사면은 일반적으로 가격도 어떻죠? 저렴하죠. 맞죠? 거기에다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농어민한테 사는 거는 무슨 업만 인정하겠다? 제조업만. 음식점이 농어민분들한테 직접 사는 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네. 무슨 업만 된다고요? 제조업만.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한테 납품 받죠. 맞죠? 그 납품 받을 때에 뭐를 받아라? 계산서 아니면 뭐를 받아라? 신용카드.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으로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받아서 의제 매입세액을 받죠. 맞죠? 그리고 국가는 이거를 보고 그 업체한테 뭐를 내게 하면 돼요? 세금을 내게 하면 돼요. 왜냐면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판 게 다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죠?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원래 불법이지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현금을 사랑합니다. 예, 아니면 현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문구 쓰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문구 써 있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현금을 주면 감사해요? 예, 세금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카드로 쓰면은 100% 신고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공제식이라고 있어요. 무슨 식이요? 공제식이. 그 옆에, 거기 보시면 구입 시점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나 밑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제 시기가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재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음식점에서 이 재료를 사서 언제 쓸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용 시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신고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 재료를 사서 한 달 후에 쓸 거야, 1년 후에 쓸 거야. 근데 만약에 한 달 후에 쓴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정확하게 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셔야 되니까 언제로 하자? 샀을 때로 하자. 왜냐면 산 거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감가의 뜻은 가격이 감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떠면 감소하는 거죠?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은 무슨 시점이요? 사용 시점.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일반적으로 가치는 뭐예요? 떨어지잖아요. 컴퓨터 사보세요. 컴퓨터 산 다음에 1년 썼어. 그럼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요즘에 저거 가치는 올랐대요. 저기 뭐지? 뭐였더라? 그래픽 카드. 네. 요즘 컴퓨터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 사기가 이렇게 썩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그 비트코인 채굴하려면은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요즘 그래픽 카드가 거의 뭐 10배 이상?
그리고 막 과거에 10만 원짜리인데 요즘 살려면 100만 원 넘고 그런데요. 하여튼 뭐가 하나 뜨면은 딴 것도 하나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를 사도 과거에는 조립이 쌌잖아요. 요즘에 삼성이나 LG처럼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오는 데가 오히려 잘만 사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하대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285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활용. 그래서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뭐야 매입세액 공제 285페이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 파트는 다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재활용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이제 자원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매입세액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으로서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 적은 나라, 적은 나라. 그러니까 재활용하게 되면 혜택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가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재활용 폐자원이랑 무슨 자동차요? 중고자동차. 그래도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 있는데요.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힌트가. 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6페이지. 요거는 뭐 항상 중요한 겁니다. 공제받지 못할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참고로 전산세무 2급은요. 일반 전표 5개 나와요. 매입 매출 전표도 5개 나와요. 결산도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부가세 몇 개 나온다 그랬죠? 2개. 소득세 2개. 실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요. 이거 다 맞는 게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이에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결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쉬울 때에는 4개 다 맞는데 어려우면은 4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맞으면 당연히 뭐 할 거예요? 합격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쪽에다 조금 더 힘을 실을 겁니다. 왜냐면 요 앞에 거는 회계 때도 했잖아요. 그렇다 해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는 요 뒤에 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되면 어차피 못 붙어요. 이게 25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25점 중에서 15점 맞추는 거. 근데 거의 15점은 나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빠지지만 않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따로 공부 안 해도 15점은 나와요. 근데 다 맞으려면 따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시고 반복만 조금만 하시면 15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다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 틀리냐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원래 모든 시험이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은 그 밑에 급수에서 했었던 거 있죠. 거기에서 최대한 안 틀리고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새로 하는 거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도 저도 과거에 보면 전산세무 1급 딸 때 저도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온 거 하나도 안 틀리기. 근데 하나가 2개 틀리긴 했어요. 틀리긴 했는데 다행히도 다른 쪽에서 몇 개 더 맞아서 합격하긴 했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해보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불공입니다. 뭐예요?
불공. 불공에는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그 다음에 8인승. 거기 있어요. 2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원 몇 인 이하요? 8인 이하. 287페이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원래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288페이지. 거기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신고세액공제요? 전자신고세액공제. 그래서 전자신고라는 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줘요. 얼마 빼준다고요? 10,000원. 원래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는 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일명 서면 신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 근데 전자신고하면은 무려 확정신고당 얼마 빼준다고요? 10,000원. 서면 신고는 빼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서면 신고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도장 받아 오셔야 돼요. 서류 냈으면. 서면 신고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근데 왜 도장을 받아야 되냐면 서면 신고라는 게 종이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종이 옮기다가 우리 회사 것만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네,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입력하다가 우리 회사 걸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회사가 정확하게 신고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꼭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서면 신고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2매를 발행하래요. 그러니까 2개를 똑같은 걸 뽑아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에다가는 도장을 찍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출했으니까 요 도장 찍은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잘못됐다라고 연락 오면 일단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여기 너네가 도장 찍지 않았냐라고 일단 확인을 하시면은 그쪽에서 믿어줘요. 왜냐면 자기네 직원들이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면 신고하실 때는 원래 이론에서는 똑같은 거 2장을 뽑아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담당자한테 사인을 받든가 도장을 받아라. 근데 도장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사인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짜 사인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인보다는 뭐가 제일 좋아요? 도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도장 중에서 이런 도장이 제일 좋아요. 날짜 찍혀 있는 도장. 대부분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찍어주는 거는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는 무려 얼마 빼주신다고요? 10,000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있는데요. 289페이지 보시면 몇 프로라고요? 1.3%예요. 몇 프로요? 1.3%. 그 다음에 연 얼마 한도요? 1,000,000원 한도.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내년부터는 1%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공제 금액을 뭐 해주겠다? 줄이겠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 우리 개인 예정 고지납부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직전 확정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 만큼이요? 2분의 1. 얼마 미만은 발행 안 한다? 30만 원. 30만 원이 안 되면
예,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요즘 시험 내시는 분이 다시 좀 어렵게 조금씩 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워낙에 어려울 때하고 쉬울 때하고 좀 갈리는 시험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겸용사업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자요? 겸용사업자. 겸용의 뜻이 뭐예요? 겸한다가 뭐죠?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하시는 분을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 면세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데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안분계산의 배제라고 있어요. 일단 안분의 뜻이 뭐죠? 안분. 안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부.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나눠주는 것. 요거를 안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데 안분 계산에 뭐라고 있어요? 배제. 배제란 뜻은 나눠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보시면 거기에서 5라는 숫자를 좀 봐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5%그 옆에 얼마 이상이요? 5천만 원. 그 밑에 50만 원. 그래서 혹시 이론 시험 문제에 안분 계산에 배제가 나오면 숫자 몇을 기억하세요? 5. 그래서 5 아닌 게 답이에요.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에 3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 아니어도 할 거 많은데. 그래서 그거 5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92페이지. 여기는 실기 때 자세히 볼 거예요. 지금은 계략적으로만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통매입세액의 무슨 계산이요? 안분계산. 그 안분계산 옆에다가 292페이지, 293페이지 죄송합니다. 293페이지 거기 안분계산이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예정신고.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정산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정산. 그럼 정산은 무슨 신고일까요? 네, 확정신고예요. 무슨 신고예요? 확정신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실기하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인데요. 거기 옆에다가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 이 재계산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만요? 감가상각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계산을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산만 재계산하는 거라고요? 감가상각 자산만. 그래서 아까 요거 있었죠? 건물하고 구축물은 아까 몇 프로였어요? 5%.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요? 25%. 요거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할 때 요 칸에다가 뭐뭐 넣는지 다 설명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신고기간이요? 예정신고기간. 그래서 우리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3월 31일. 2기 예정은요? 7월 1일에서 9월 30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원래 몇 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죠? 6개월. 그래서 1기하고 2기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지만 조세수입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 등을 위하여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무슨 신고라 그래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그 밑에 보시면 개인사업자 있어요. 고지납부. 여기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예정신고 안 하고 무슨 납부한다고요? 고지납부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었는데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가 안 되면 3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냐면은요. 요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 가능해요. 그거는 297페이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지금 아마 앉아 계신 컴퓨터에 깔려 있는 컴퓨터도 있고 안 깔려 있는 컴퓨터도 있는데 그 K랩 있죠.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우리 그 저번 주에 연습했었던 거. 그거 프로그램 있나 확인 좀 하시고 없으시면은 여기 있죠. 한국세무사의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가셔서 프로그램 설치 좀 해주세요. K랩 있나 없나 보시고. 왜냐면 저희 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번 주 목요일 날 노동부에서 검열 와요. 근데 오후에 와요. 저희하고는 상관없어요. 2시부터 6시까지라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마 컴퓨터 몇몇 대가 포맷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속도면은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실기를 나가야 되니까 프로그램 안 깔려 계시면 확인하셔서 설치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고지서는 2분의 1만큼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 많았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매출액이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예. 근데 만약에 30만 원보다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30만 원보다 커.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고지서로는 못 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3분의 1보다 작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다고요? 1,000만 원. 그러면 반이니까는 예정 고지 때에는 얼마가 날라오는 거예요? 500만 원이 날라오겠죠. 얼마요? 500. 근데 지금 당장 500이 없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납부세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럴 때에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분의 몇보다 작죠? 3분의 1보다 작잖아요. 왜냐면 여기 1,000만 원에 3분의 1이면 한 300 정도 잡으면 되죠. 그래서 300보다 우리 회사가 작아.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규정을 왜 뒀냐면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안 되는데 500을 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거보다 적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시험 문제에 30%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3분의 1이면 33%잖아요. 그래서 30%도 맞고 3분의 1도 맞다.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일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세무사 사무실을 쓰고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저기 우리 요번에 예정 신고 납부할게요. 만약에 개인 회사인데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신고해달라 그러면 싫어하겠죠. 왜요? 신고하면은 한 번 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사장님 이번에 고지서 나온 걸로 내시고요. 500만 원 내니까 다음에 500만 원을 또 낼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요번에 500 내시고 다음에 확정 신고 하실 때 500만 원만큼 덜 내면 되시니까 그냥 고지서로 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겠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신고해달라. 한쪽에서는 내가 이거 신고해줘도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신고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혹 가다가 감정 다툼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아마 작년이 많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반타작 이상 난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예외 조항이잖아요. 원칙만 있으면 공부하기는 어때요? 편해요. 원칙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꼭 이 세법이라던가 이런 공부할 때 보면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외 조항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